저는 막 종북 세력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이 사람들 굉장히 친일파 아닌가? 오히려 친일 내국노들 아니야? 우리가 지금 독립한 지 이제 한 70년 되는 이 시점에 눈높이가 비슷해져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오는 이런 찰나에 나라의 방향을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틀어가지고 다시 일본한테 숙일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나라의 꼴을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일본이 망가진 지 좀 됐지만 어쨌건 일본 조선 능력이 굉장한 나라란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였습니다. 기본적인 저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군 함정 비즈니스 그거 다 일본이 가져가고 미일연합사가 굉장히 커지면서 동아시아의 군사작전 같은 걸 다 가져가게 되면서 유사시에 우리가 그 시점에 중국에 붙는 건 좀 비현실적이니까 결국엔 어떻게든 미국과 함께 싸워야 되는데 그 시점에 일본의 지휘를 받게 된다. 먼저 전작권 환수. 우리나라 실정과 안보 상황에서 이 전작권 환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권이란 군대가 네. 전쟁 시가 있고 평화 시가 있잖아요. 네. 평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작전이라는 게 두 가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평시 작전권이 있고 예. 전시 작전권이 있습니다. 예. 근데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한국 전쟁 하는 도중에 이제 우리가 군대 운영의 능력이 좀 많이 힘들고 부족하고 그리고 예.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한국의 안보의 뒷배로 삼기 위해서 작전권을 통째로 미국한테 줬어요. 주한미군을. 예. 그래서 평시 작전권까지도 미국에게 있었습니다, 원래. 아하. 그랬는데 그걸 78년도에 예. 박정희 대통령 때 평시 작전권은 우리가 가져간다. 근데 전시 작전권은 두자라고 하면서 그때 만들어진 게 한미연합사령부예요. 그래서 한미연합사령부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한국군하고 미군하고 별 개수가 똑같은 장성끼리 이렇게 매치를 해가지고 공동의 사령부를 만들어서 이 공동의 사령부가 공동으로 작전을 짜고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면은 공동으로 그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자꾸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과 이제 범진보 진영은 굴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군 장교가 미군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의 사령부잖아요. 한미연합사령부가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유사 전쟁이 벌어지면은 한국군과 미군을 동시에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군 장교가 와가지고 미군한테 Hey you 뭐 이러면서 돌격 뭐 이런 거 시켜도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제도냐면 EU에 있는 나토 사령부 이런 것들도 영국이나 프랑스도 미국하고 똑같은 별 높이를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는 미국보다 장군의 계급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굴욕적인 연합사령부, 그러니까 그걸 굳이 굴욕이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우리보다 훨씬 굴욕적인 연합사령부를 만들고 있고 EU의 경우 거기는 별의 개수가 나토가. 낮으니까 결국은 미국의 명령을 받을 그렇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근데 우리는 동등하게 맞췄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까지 이게 우대를 해주는 사령부가 없습니다. 거의 외국을. 근데 우리는 어쨌건 한국전쟁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웠고 월남전도 같이 싸웠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미연합사령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동맹으로서 정말 바람직한 형태를 만들고 있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굴욕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현실을 심하게 왜곡하고 있는 거여서 어디서부터 반박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잘못되어 있는 현실 왜곡이다. 일단 그들이 전작권 환수를 염원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주권 회복인 거잖아요. 주권 탈환. 근데 주권이라는 게 네. 우리가 모든 걸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이라고 한다면 굴물 자유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자원도 없고 그렇죠. 네. 자원도 없고 식량도 없고 우리가 뭐 농지가 있다고 해봤자 어차피 현대적인 농업은 거기에다가 다 화석 연료를 뿌려야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비료도 일종의 화석 연료가 변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말 북한같이 주체적인 나라가 되고 싶으면은 북한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의 자주 국방은 성립하지 않는 개념이고 네. 심지어 북한마저도 지금 러시아에 자기네 나라 군인들을 막 보내가지고 목숨을 갈아가면서 그걸로 지금 체제 유지를 하고 연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나라가 특히 한국처럼 주변에 강대국밖에 포진해 있지 않은 나라가 어떻게 오직 우리만의 힘으로 뭐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게다가 위에는 핵을 쥐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유리하고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그런 외국의 힘을 같이 빌어가지고 우리의 안보의 위협에 공동으로 맞서야죠. 이게 집단 안보, 집단 방위 개념이 나온 거는 웨스트팔렌 조약 이후로 근대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룰인데 이거마저도 접수가 안 된다. 이분들은 뭐 거의 명나라 시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명나라 있던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은어를 쓰는 게 아니라 중국의 명나라가 있었고 명나라가 망했는데 청나라가 들어오던 그때, 야 우리가 이제 주전론을 펼치자 이러면서 우리도 중화 대륙을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소리 하던 그런 종류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딱 정말 네, 저 그 명나라 아니에요. 네. 딱 70년대, 80년대 대학을 나온 분들의 사고에서 네. 벗어나지를 않는 듯한. 그런데 딱 타이밍이 묘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왜 우리가 더 돈 들여서 그 강한 나라를 지켜줘야 하느냐 하는 그 이 니즈와 지금 이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는 옛 운동권 출신 분들의 니즈가 지금 약간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약간 네. 이렇게 음모론 같이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네. 저분들 혹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좀 들어요. 오. 우리는 전작권 환수를 밀어붙이고 싶은 꿍꿍이가 있는데 예. 마침 미국에서 트럼프가 저렇게 날뛰어주니까 네. 그 핑계로 환수라는 말은 좀 환수는 내가 부당하게 뺏긴 거를 되찾는 거고 그렇군요. 전작권을 같이 만들고 있는 거니까 네. 전작권 이양 전작권 이양이라는 게 가장 중립적인 용어겠어요. 오, 맞네요. 전작권 환수라는 말 자체가 전작권을 우리의 소중한 전작권을 빼앗겼다. 가치가 들어가 있군요. 근데 2차 대전 이후로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그러니까 이게 구공산권이 아닌 다음에야 미국으로부터 벗어난 군사적인 시스템 같은 걸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작권을 환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형성하고 있는 전작권을 함께 형성.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설명이에요. 근데 이 전작권을 물론 이 대통령실에서는 선을 그었지만 이 전작권을 어쩌다가 관세 협정이라는 게 엮여게 된 거예요? 그거는 네. 슬쩍 흘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솔직히. 아니면 정말 이렇게 때려봐 이러는 거. 그러니까 이거 맞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길 맞고 막 앙하고 울고 싶으니까 때려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성락 실장이 예. 부랴부랴 그 언론에 대고 얘기해가지고 막 수습하려고 하는데 이게 현 용화대에서 말빨이 안 먹히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말빨이 대내적으로 통하고 있으면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적인 속성이 여론에 민감하다. 근데 한국인들 중에 전작권 환수에 진짜 찬성하는 사람은 통진당 지지했던 사람들 말고는 없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도 솔직히 그건 반대해요. 그렇군요. 예. 왜냐? 이런 식으로 전작권을 이양해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작권 이양하면 주한미군이 많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고 한미연합사령부를 유지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그냥 다 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가장 원초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지금 조선해양주 막 붕업됐죠. 다 끝이에요.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는 없어도 많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유는요? 왜냐하면은 그 조선해양주 주가 상승의 가장 그 재료 중에 하나가 미국 군함 수리 사업 용역 우리가 맡아온다. 이거 되게 커질 거다.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에 대한 비슷한 발언을 했었고요. 근데 같이 전시작전권도 멀쩡히 잘 돌아가는 연합사령부 해체하자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전함을 어떻게 수리하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설계도 빼돌리고. 네, 설계도 빼돌리고 전함 막 수리하는 척하다가 구멍 뚫어놓고 못 맡기죠. 못 믿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못 믿을 국가가 되는 거예요. 미국한테 못 믿을 국가가 되면은 미국이 만들어내는 방위산업 시스템 안에서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어질 어떤 그런 거대한 군함 건조와 수리의 시장 같은 건 우린 다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러네요. 이게 한국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미국이 어쨌건 태평양에서 전략을 전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한미연합사가 굉장히 크니까 여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사령부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일본으로 가겠죠? 그렇겠죠. 그러면은 한국군이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의 지휘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일본이 뭔가 조금 더 외교를 잘해가지고 한국 형태의 그런 연합사령부를 구성한다.
그러면은 일본군 장교가 한국군을 지휘한 일도 벌어질 수 사실상. 있죠. 아, 그럼 오히려 지금 미국 굉장히- 피하려다가 굉장한, 저는 막 종북 세력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이 사람들 굉장히 친일파 아닌가? 오히려 친일 내국노들 아니야? 아니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한테 눈높이를 대등하게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독립한 지 이제 한 70년 되는 이 시점에 눈높이가 비슷해져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오는 이런 찰나에 나라의 방향을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틀어가지고 다시 일본한테 숙일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나라의 꼴을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외교 안보를 틀면은 일본이 망가진 지 좀 됐지만 어쨌건 일본 조선 능력이 굉장한 나라란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였습니다. 기본적인 저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군 함정 비즈니스 그거 다 일본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미일 연합사가 굉장히 커지면서 동아시아의 군사작전 같은 걸 다 가져가게 되면서 유사시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중국이랑 뭐 어떻게 뭐가 됐다고 쳐보세요. 뭐 대만이랑 뭐가 됐다고 치면은 우리가 그 시점에 중국에 붙는 건 좀 비현실적이니까 결국엔 어떻게든 미국과 함께 싸워야 되는데, 그 시점에 일본의 지휘를 받게 된다. 그럼 이분들은 또 그거 가지고 반일 선동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패턴입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대등하게 눈높이를 맞춰서 갈 수 있는 이 시점에 오히려 일본에게 굴종적인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도록 나라를 몰아가면서 그 시점에 또 반일 선동 또 할 거 아니에요. 아유, 제발. 정말 악랄해요. 어떻게 악랄하다, 심지어. 예, 이게 제발 70년대, 80년대 주입받은 그 교육을 가지고서 민족, 주권 이러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감성 하나로 정치화획을 만들 것이 아니라 좀 2단계, 3단계 앞을 보고 이성적으로 정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람인데. 예. 몇 가지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카투사를 나왔기 때문에 예.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미군들이 좀 이제 거친 애들도 있고, 이제 우리 한국인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한국 법에도 익숙하지 않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옛날에 이제 80, 90년대, 70년대 이럴 때 미군 범죄가 되게 많았잖아요. 제일 큰 게 효순이 미순이 사건이요. 예,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전국적으로. 예. 네. 그런 저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한국법으로 처벌을 못한다라는 소파 협정 문제랑 전시작전권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문제죠. 근데 그런 거를 마구 섞어가지고 그냥 미군 싫어, 미군 나가, 그러면 우리는 평화의 땅이 될 거야, 뭐 이런 소리나 하는 그 배부른 소리, 그 한가한 소리가 한 90년대까지는 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북한이 핵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이 없고, 그래가지고 북한이 핵을 안 쓴다고 해도 실제로 전면전이 나가지고 미군 없이 싸우면은 굉장히 힘들게 싸우고 북한을 점령하지도 못해요, 다. 근데 미군이 같이 있으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상시적으로 체크하고 억제력도 있고 하니까 전쟁이 안 나는 상태가 쭉 유지된단 말이죠. 전쟁 나면은 뭐 지금 주가 5천 간에 뭐 25만 원을 나눠주는 이런 거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제 후일담이 이제 뭐 누군가에 의하여 그때 참석한 배석자에 의해서 책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우리도 주한미군 철수 바라지 않는다. 주한미군 철수되면 우리 중국한테 먹힌다. 미군이 있어야 우리가 그나마, 지금 중국이랑 북한도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북한이 오히려 러시아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북한이 안 그래도 호시탄탐, 중국이 호시탄탐 우리 노리고 있는데 주한미군 철수되면 어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째로는 그 말이 진심이라면 굉장히 판을 잘 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그것도 거짓말일 가능성도 있죠. 그걸 어떻게 액면 그대로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권의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는 쪽은 굉장히 중국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중국이 원하는 게 이제 주한미군 철수. 저는 그 말이 아니라 김정일이 한 말이, 아니 뭐 사실 그분들은 원래부터 통치하는 방식 자체가, 우리는 선거라는 걸 하니까 국민 전체에게 어떻게든 득이 되는 방향을 고민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백두혈통이 지배하는 혈통제 국가니까 나머지 인민들이 굶건 말건 솔직히 상관없잖아요. 굶건 죽건 말건 상관없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해가지고 우리가 중국한테 먹히는 게 두렵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미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함부로 뺏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은 남한을 다 황폐화시킨 다음에 뺏어가도 김씨 일가 입장에서 손해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한미군이 없는 게 나을 수 있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핵 무기로 우리를 협박을 하거나 실제로 한국에 핵을 쏴서라도 우리를 굴복시켜버리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이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 위협은 예. 실질적이다라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북한이 마이너스 100만 점짜리 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플러스 10,000점짜리 나라에도 우리를 마이너스 10,000점으로 만들어서 점령하면 우리한테 우리는 합리적으로 아니 한국을 이 경제력과 이 문화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망가뜨리면서 점령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저쪽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작사를 내고 대충 내가 먹어버리고 나머지는 버려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너무 낙관적으로 너무 합리적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애초에 합리적인 국가였으면 온 국민이 저렇게 굶어 죽어가는 와중에도 핵을 만들고 있지도 않았을 테니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낫다. 그래서 지금 이 국내 문제랑 다시 하나 엮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네. 해보자면 지금 윤 대통령 재판할 때 외환죄로 엮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드론 날린 걸 가지고. 외환죄, 네. 한미연합사가 없으면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이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게 예전에 연평도 포격 있었을 때 그때 한국군이 거의 보복 공습 직전까지 갔어요. 한국군이 미군하고 상의 안 하고 독자적으로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연평도 북한 쪽에 포대 그쪽을 공습하기 직전에 미군이 알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멈춰! 이래가지고 멈춘 거예요. 근데 네. 그때 때렸으면 전쟁 났겠죠? 네. 큰 전쟁이 안 나도 적어도 국지전은 벌어지죠. 네. 사람들이 너무 한국군의 호전성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데 한국군의 호전성을 막아온 역할을 한미연합사령부와 전시작전권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우리를 뭐 이렇게 우리의 주권을 뺏었다고 하지만 그 주권을 온전히 한국군이 갖게 되었을 때 한국군이 지금만큼 평화롭게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군인들은 전쟁이 나는 걸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00% 바라진 않더라도 전쟁이 나야 군인이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군인들은 전쟁 나는 걸 적어도 피하지 않고 기회가 있다면 확전을 할 유인 동기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군인 출신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시그널에 대해서는. 근데 네. 사실 네. 정부라는 게 처음이에요, 지금. 정부라는 게 여러 명의 사람과 여러 명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각자가 독특한 고유의 성향이 그대로 있어야 그게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 나가는 거잖아요. 국방부는 국방부의 논리로 굴러가야 됩니다. 통일부는 통일부의 논리로 예, 가야 그렇죠. 되는 근데 거고. 왜 통일부 장관에 맞을 사람은 국방부 장관에 안 치냐? 이러면 전쟁을 할 의지가 없는 군대가 되면서 굉장히 나라가 급속도로 망가지게 되거든요. 군인 출신이 아닌 장관의 아니면- 명령을 밑에서 들을까요?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게 안 들으면 더 문제라니까요. 이게 안 들으면 마치 옛날에 우리 12.12 때 고작 별 2개짜리 단놈들이 자기 예하의 병력이 많은 그 장군들이 총부리를 삼성 장군한테 겨눠가지고 그렇게 해서 쿠데타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앉혀놓으면 군대가 풀려나게 되는데 군대가 풀려난다는 말이 얼마나 끔찍한지 자칭 민주화 세력이 너무 우습게 보고 있다. 저는 좀 지금 너무 막 주가가 올라갔다 뭐 어쩌고 한다 뭐 이러면서 다들 너무 신나만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기본적인 외교 안보의 뿌리를 많이 흔들고 있다는 거를 국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